의료적인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강릉시가 세계 100대 관광지의 도약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김현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자, 최근 강릉이 최대 이슈 중 하나 관광이거든요. 예. 2030년까지 세계 100대 이제 관광도시 진입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일까요? 2030년까지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진입하겠다라고 강릉시가 밝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건 이 정책은 강릉시, 즉 집행기관에서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저희 의회는 사실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의회에 또 한 사람인 그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위한 강릉의 정책에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살짝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100대 관광도시로 진입하겠다는 목표, 강릉시가 세운 이 목표는 이미 표방이 됐고 언론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각오로 관광도시 강릉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건데요. 지금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위해서 일단 5대 전략을 강릉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 수준의 관광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신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또 글로벌 네트워크 및 거점 기반 확대, 사계절 스마트 관광 환경 구축, 그리고 글로컬 문화 콘텐츠 확충, 이렇게 5대 전략을 세우고요. 여기에 기반해서 결과물들로 이어나가는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한 단계 거듭나는 관광도시로 태어나겠다, 이런 생각들인 거죠. 예, 그렇군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강릉은 대표적인 관광도시 중 하나인데 강릉의 글로벌 관광도시 이 도전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닐 텐데 그 이전부터 계획 어떻게 좀 준비했던 내용일까요? 2030년까지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이 구체적인 명제는 현 강릉시장께서 밝힌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이 강릉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는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강릉 시민들이 함께 생각을 해왔던 바거든요. 강릉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오랜 역사와 또 전통 문화유산이 다른 곳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또 자연 환경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산, 바다, 호수가 가까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은 이게 적지 않습니다. 이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시인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연 보유 자원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남은 올림픽 유산이 또 하나의 축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2020년 1월에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강릉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지역 관광 거점 도시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도권에만 너무 몰리니까 그러지 말고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각 지방의 거점 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강릉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지역 거점 관광 거점 도시로도 선정이 될 만큼 강릉시의 관광 자원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자연환경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건 규제 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역할도 있죠.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강릉이 이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이 구체화하고 추진하는 것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 추진되는 거 상당히 많아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뭐 현재로서 강릉시가 밝힌 내용을 보면 2040년까지 관광 숙박 시설을 현재 기준으로 추가로 4만 객실을 확충하겠다라는 거고요. 휴양 레저 시설 10개소, 또 야간 관광 명소 8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또 50개 이상 국외 도시와 관광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연간 3개 이상의 국제 행사를 유치하겠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이 관광 거점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 1,000억 넘는 이 규모가 투입이 돼서 환상의 호수, 달빛 아트쇼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오죽헌 뱃놀이, 강릉 브랜드 공연 이런 것들인데요. 이미 강릉 브랜드 공연 같은 것들은 올해 벌써 시행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강릉의 관광 인프라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강릉시가 이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힘을 싣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대할 만한 좀 성과도 보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지난 7월만 해도 강릉이 뜨거웠습니다. 세계 합창 대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강릉 아레나에서 세계 합창 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미뤄져 가면서 열렸는데. 애초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34개 나라에서 324개 팀이 참여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셨습니다. 이 세계 합창 대회라는 것을 우리 강릉에서 처음 하다 보니 새로운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접해 보신 분들은 이건 저 생각했던 감동보다 더 크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합창 대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끼리라도 강릉이 그냥 주최하는 대회로라도 한번 계속 하면 어떠냐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올 정도로 참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주었고요. 또 지난 6월 중순에 한국 대만 관광 교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36차 대회였는데요. 이것만 해도 또 국제 관광 도시로 강릉이 거듭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에 들려온 소식인데 강릉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식 분야 도시로 최종 가입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 유네스코에 이렇게 그 7개 분야의 11개 도시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실 미식 분야는 전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강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릉이란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환경, 또 어떤 문화적 환경, 또 자연 환경뿐만 아니고 새로운 인프라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입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전주는 비빔밥 유명하고 하지만 강릉은 뭐가 유명하다고 봐요? 많죠. 감자로 만드는 요리들부터 시작해서 감자 옹심이 류의 여러 가지 요리들뿐만 아니고 장칼국수 하면 전 세계에서 오로지 강릉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성과들도 이제 강릉시가 성과들이 이제 강릉시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게 도와 관계기관들의 또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좀 기대도 될까요? 강릉시만의 힘으로는 이 성과들이 다 성공할 수 있을 사항들은 아닙니다. 반드시 광역단체, 즉 강원도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나아가서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쉼터 해도 강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젠 아시아의 힐링 도시, 전 세계의 힐링 도시, 강릉 이러면 그냥 와서 마음이 아늑해지는 도시, 이런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도와 국가와 함께 협약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기관 단체와도 이미 민관학 상호 협력 협약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연계는 충분히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저희 많이 그렇습니까? 안 남아가지고 사실 궁금한 건 많은데 일단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시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주셨는데, 자, 김현수 의원께서 얼마 전에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도 강릉 관광을 주제로 자유 발언하셨어요. 해변의 획기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건데 어떤 걸까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강릉의 바다는 정말 전 국민이 또 세계인들이 함께 관심을 갖는 바다거든요. 근데 사실 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2000년대 또 오늘 비교해 보면 바다를 둘러싼 풍경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화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지금은 그냥 바다에 와서 몸을 바다에 담그는 해수욕 그리고 햇볕을 파라솔 밑에 그늘에 이렇게 쉬면서 즐기는 이것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이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대규모 수상 레포츠 공간을 활용을 하자. 진짜 일단 조성을 해서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로. 그래서 뭐 패러세일링뿐만 아니고 윈드서핑이나 패들보더뿐만 아니고 플라잉보드, 카이트서핑, 수중 스쿠터, 스킨스쿠버 뭐 등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 스포츠를 지금 우리나라 해변에선 남해안 일부에서도 하는 곳이 있긴 있는데 대규모로 전문화된 곳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강릉, 경포도 좋고 주문진도 좋고 옥계도 좋고 금진도 좋고 넓은 백사장이 유지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대규모로 조성을 해서 아늑한 바다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확보하면서 그 외에 또 공간에서는 정말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레포츠 공간으로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이건 후발주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점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죠, 제가. 아, 그렇군요. 예. 그 흔히 그러면 이제 저 한강 줄기에 있는 그 빠지 같은 것들을 이제 대규모로 더 커야죠. 예,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아,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고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다 그러면 여름만 사용하는 해변이 아니라 사계절을 골고루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해변이 전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셔서 제가 더 긴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아쉬운데. 자, 뭐 지금 여기까지의 좀 한계점들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공간 조성, 새로운 공간 조성이 필요한 제안 방금 해주셨어요. 근데 현재 강릉의 해변의 경우 카페 거리도 있고 뭐 해수욕장도 있고 강릉하면 떠오르는 뭐 일반적인 관광지 중심들이 좀 있었는데 제안하신 새로운 공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 좀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얘기들, 카페 거리라든가 또 경포호를 둘러싼 경포호뿐만 아니고요. 가시연 습지 그리고 초당 솔밭으로 이어지는 그 공간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정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적인 공간들이 이미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는 동적인 공간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공간만으로는 만족 못하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동적인 것들을 즐기시면서 체류하고 또 그 동적인 공간과 동시에 정적인 공간들을 아우르면서 동적인 감성과 정적인 감성들을 함께 힐링하면서 그렇게 해서 강릉에 살고 싶다, 더 오래 머물고 싶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로 강릉을 여길 수 있도록 그 가장 기반은 바다를 기반으로 옆에 있는 호수를 기반으로 그리고 거기서 바라볼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산을 기반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미 지금 이번 그 우리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대규모 또 우리 그 컨벤션 센터 이제 공사가 곧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마이스 산업이 저는 강릉의 또 하나의 중심 사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마이스 산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와 호수, 즉 동적인 공간, 정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이스 산업을 유치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들이 와서 회의만 하고 포럼만 하고 세미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와 포럼과 학습과 동시에 동적인 관광, 정적인 관광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면 강릉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강릉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강릉시의 계획 중에는 수만 실의 객실을 추가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도 이제는 숙박시설도 걱정 없이 충분히 다 소화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강릉시가 정말 이제 몇 년 안에 한 단계 어쩌면 두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되는 관광도시가 될 거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영국에 지금 온천 개발도 그 사계절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면 되죠. 영국 온천 개발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라서. 자, 그럼 지금 강릉시에서도 좀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데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강릉 관광산업 앞으로 좀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가장 핵심은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당일치기로 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오셔서 숙박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무는 게 아니고요. 오신 관광객들이 당일로 놀려고 하다가 하루 묵고 가자가 돼야 되고 2박 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 일주일 정도 있다 가자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짧게나마 오늘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들이 좀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면 충분히 강릉은 그런 도시로, 또 강릉의 최고의 힐링 도시로,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의 최고의 힐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강릉시가 세계 100대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강릉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하시나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의 어떤 인프라들의 변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교통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우리 강릉은 서울
수도권과의 축은 이제 연결이 됐고 예. 남북도 곧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호남 축이 없어요. 그렇죠. 강호 예. 축이 맞아요. 하루빨리 돌입해야 됩니다. 공사에 돌입을 해야 그 기대가 강릉이 또 하나의 관광 도시 한 단계 거듭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강호축 교통망 선 공사 돌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중앙 정치인들에게. 사실 강릉이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연간 3천만 명의 관광객이 예. 오거든요. 맞아요. 현재로서는 여름 해수욕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말 사계절 내내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 수천만 아니 억명을 1억 명을 넘어설 수 있는 도시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릉이라는 이 도시가 세계 100대 관광 도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릉 시민들도 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세계 100대 관광 도시 이런 게 시험 성적 100점, 90점 또 1, 2등 하듯이 뭐 일률적으로 탁 점수가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떤 순위는 찾는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1, 2, 3, 4, 5, 100위를 선정하기도 하고 어떤 도시는 또 온 관광객들이 쓰는 돈, 경제 규모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를 때 세계 100대 관광 도시에 우리 강릉이 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서울이 세계 100대 관광 도시 이런 거 선정할 때 뭐 어떤 순위에서 한 4, 5위 하고 어떤 도시에는 뭐 10위 하고 이러거든요. 그 안에 100위 안에 강릉이 들었다. 아, 이거 생각만 해도 참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일 아닙니까? 기분 좋죠. 강릉에 살고 있으니까. 저도. 예. 근데 좀 사실 뭐 행정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좀 약간 고쳐야 될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 강릉 시민들은요. 변화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관광지로서 강릉이 거듭난다면 그 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준비와 여러 가지 단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관이 민관이 그러니까 민에게 그러니까 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 작업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라는 동기부여만 제대로 해준다면 시민들은 준비돼 있다. 저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세계 100대 관광도시 이제 도약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점 사실 지금 현재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시기에 좀 유념해야 될 거 앞으로 좀 관광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될지 제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관광 정책을 추진할 때 추진하는 결정권자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누가 될지언정 그 결정권자의 독단적 주관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 관광은 어떻게 진화할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되고요. 그렇게 수렴된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오류, 실수를 가장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판단만 믿고 갔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와 또 시민들 모두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최선의 정책을 방향을 정하고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도 한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요.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듯이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도시입니다. 역사, 문화적 인프라, 또 천혜의 자연 환경 인프라, 거기다가 최근 20, 30년간 쌓아온 문화적 스포츠와 관련된 또 이런 현대사적인 이런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우리 강릉 시민의 위대한 이런 시민 정신과 함께 강릉은 지금에 머물지 않고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관광 도시로 곧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헬로 히스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